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최신 기출 문제 제 36회의 이론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 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무엇이냐?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라고 하죠. 경영자의 의사결정 회계를 우리가 원가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원가관리 회계. 예, 관리회계예요. 경영자의 의사결정회계, 원가관리회계. 2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 말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 원가는 얼마냐? 선입선출법을 적용했다. 실지재고조사법과 선입선출법. 근데 실지재고조사한 결과 수량의 차이가 없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자, 먼저 기말상품 재고액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선입선출이니까 기초가 100개가 있었는데 50개가 팔려 나갔으면요, 여기서 이제 50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자, 또 매입을 400개 했고요. 매출을 300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없어졌고 250개는 여기에서 나가죠. 그게 선입선출이잖아요. 그러면 250개를 빼면 이게 150개 남은 거죠. 자, 그러면 또 매입이 100개 있었고 또 매출이 200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200개는 요 150개 먼저 팔고 나머지 50개는 여기서 팔린 거죠. 그러면 재고는 이제 이거 다 팔렸고 이거 다 팔렸고 요 50개 재고 남은 겁니다. 1,500원짜리예요. 계산기를 들고 50개 곱하기 1,500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75,000원이다. 기말상품 재고액은 75,000원이 두 개가 있어요. 1, 3번이 지금 현재 맞았습니다. 선입선출법이라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매출원가를 또 한번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매출원가라는 것은 이 50개가 이 50개는 얼마짜리가 팔렸냐 이거예요. 이 50개는 요 1,000원짜리가 팔린 거잖아요. 그러면 1,000원을 곱해보면 5만원이 여기 매출원가가 되고, 그 다음 요 300개는 원가가 뭐였어요? 여기 50개에다가 여기서 250개 나갔죠? 그래서 여기 50개는 1,000원짜리니까 5만원에다가 요 300개의 원가를 5만원에다가 더하기 여기서 250개 나갔단 말이에요. 250개는 1,300원짜리예요. 그럼 계산기로 250개 곱하기 1,300원 해보겠습니다. 32만 5천원. 32만 5천원. 그 다음에 여기 200개는 이 200개는 여기 남았던 150개 곱하기 1,300원 한번 해볼까요? 150개 곱하기 1,300원 하면은 19만 5천원 하고 19만 5천원 하고, 그리고 50개는 여기 있어. 50개 곱하기 1,500원 50개 곱하기 1,500원 두들겨 보면 7만 5천원 더하기 7만 5천원. 이걸 다 더하면 매출 원가예요. 자, 7만 5천원 더하기 19만 5천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32만 5천원 더하기 5만원. 5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325 더하기 195 더하기 75는 69만 5천원 나오네요. 69만 5천원. 이거 다 더하면 69만 5천원.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저 T계정에 대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다 지금 제가 T 계정 그려가지고 하기가 좀 이게 지금 마우스로 하고 있어서 이 터치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쓰기 편한 걸로 그냥 했는데요. T 계정으로 한다면 이게 상품 계정이다 하고 여기 기초 재고 100개 곱하기 1000원 여기 10만원 여기다 적고 단기 매입 자 여기 400개 곱하기 1300원 하고 100개 곱하기 1500원을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 적어요. 자 400개 곱하기 1300원 52만원에다가 100개 곱하기 1500원 15만원 그러면 67만원이죠. 67만원이 여기 단기 매입.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거 다 더하면 77만원이죠. 77만원에서 아까 기말상품 재고액 75,000원 구해놨죠. 이게 75,000원이에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그러면 이게 얼마겠느냐 이거야. 77만원에서 75,000원 빼주면 돼요. 77만원 빼기 75,000원. 예, 69만 5천원이다 하고 바로 나오죠. 69만 5천원. 그래서 요게 답이다. 그래서 이 상품 계정 T 계정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요. 기초 여기다 놓고 단기 매입 계산해서 여기다 넣고 지금 기말상품 재고액은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으니까 여기 넣으면 요것이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T 계정을 그려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다음 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 충당금 기말 잔액은 얼마냐? 네. 그러면 이것도 대손 충당금 계정을 하나 그려요. 여기가 대손 충당금이다. 자, 여기 나오네요. 기초 대손 충당금 34,000원.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전기 2월이 대변에 가죠. 이게 기초. 전기 2월 34,000원. 그 다음에 매출채권의 대손 발생액이 2만원 있네요. 우리가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손 충당금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차감하죠. 그래서 대손이 발생했으니까 2만원 이때 없어져요. 차변에서 없어져. 그리고 매출채권이 기초가 60만원이고 매출채권이 기말이 80만원인데 단기에 대손상각비를 66,000원을 결산 때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계가 어떻게 돼요? 대손상각비 계산 분계가 차변의 대손상각비 66,000원, 대변의 대손충당금 6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러니까 이 66,000원 대변에 여기다 더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게 기말 뭐예요? 대손충당금이 되는 것이죠. 차기로 2월 되는 대손충당금. 예. 자, 여기가 10만원입니다. 10만원에서 2만원 빼보세요. 8만원이네요. 8만원이 기말 대손충당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4번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손충당금 T계정을 그려가지고 자리를 갖다 메꿔 놓으면 답이 찾아지겠죠. 다음에 4번 문제는요.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맞아요. 개발 단계가 무형자산입니다. 2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 단계의 지출은 단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전기의 비용으로 인식해 버렸으면 단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어요. 다음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며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틀렸죠.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근데 정률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옳지 않다. 다음 5번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A기계 장치에 대한 자료이다. 2020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얼마냐? 손상차손. 네. 손상차손의 공식을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손상차손은 어떻게 구하느냐? 손상차손은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장부 금액에서 공정가치를 빼는 거예요. 공정가치. 그만큼 손상을 입었다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정가치 이 문제는 지금 공정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가치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데이터를 다 주게 되면 맥스 큰 거를 적용합니다. 공정가치 또는 사용가치 중에서 큰 것을 적용해서 장부금액하고 빼면 그만큼은 손상을 입었다. 그 유형자산이 손상을 입었다 해서 그것을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해서 비용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장부금액이라는 건 뭐냐? 자, 이 기계를 얼마에 샀느냐? 2억에 샀어요. 그러면 감가상각을 한 것을 빼면 그게 장부금액이죠. 자, 2019년 1월 1일 날에 2억에 사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또 1년 있다가 또 한 번 이렇게 감가상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다음에 2020년 말에 A 기계장치에 대한 손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처분 시 예상되는 순공정가치는 6천이요 계속 사용가치는 7천으로 판단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자, 여기 2억에 사가지고 두 번 감가상각을 2천만 원씩 했으니까 이때 장부금액은 1억 6천입니다. 1억 6천인데 지금 순공정가치가 6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1억만큼 손상차손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사용가치는 7천이래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주어지면 맥시멈 큰 거를 적용해요. 그러면 1억이 아니라 9천만 원 손상됐다. 답은 3번이 된다. 손상차손 문제 나오면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6번 문제는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식회사 한공의 기말 재고금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재고금액 물어보는 거죠. 자, 기말 재고 실사가 250만 원이에요. 위탁 및 사용 판매분은 제외했다. 그러면 이 밑에 위탁과 사용 판매분이 있으면 계산을 같이 해야죠. 창고에 있는 걸 조사했더니 250이에요. 현재는 기말 재고 금액이. 그런데 매입처에 주문한 운송 중인 상품이 있는데 도착지 인도 기준은 따지면 안 되죠. 도착해야 우리 거니까. 그러나 선적지 인도 기준은 이건 우리 거예요. 지금 운송 중이면 선적했을 때부터 우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더하세요. 60만 원은 플러스합니다. 다음에 위탁 판매에 의뢰한 적성품 10만 원 중에서 수탁자가 판매한 것이 7만 원으로 확인됐어요. 그러면 3만 원만 여기서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서는 3만 원만 더해야 돼요. 재고에 더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시용 판매 중인 시성품 100만 원 중에서 구매 의사 표시가 확정된 금액이 40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고는 이 구매 의사 확정되지 않은 이 중에서 60만 원이 우리 회사 재고입니다. 그래서 60만 원을 재고자산에 더하면 돼요. 자, 더해야 될 걸 따져볼까요? 여기 60만 원에 여기 3만 원.
여기 60만 원. 123만 원을 더하셔라. 이거 123만 원. 자, 250에다가 창고에 있는 250에다가 요 123만 원을 더해 주면 373만 원. 예, 보기에 373만 원이 4번에 있으면 이게 답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7번은 다음은 주식회사 한국이 사채 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여러분, 사채의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사채 액면 금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거나 할증 발행 차금이 있으면 더하면 그게 장부 금액입니다. 자, 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임 사장이 김 과장님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액면 금액 6천만 원의 사채를 상환 기간 5년, 액면 이자율 연 5%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임 사장, 그러면 현재 시장 이자율을 고려할 때 할인 발행이 되겠군요. 시장 이자가 5%보다 높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하기로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더니 김 과장이 네, 액면 금액의 10%를 할인해서 발행을 하고 사채 발행비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 계좌로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사채 할인비는 비용이 아니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다가 플러스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10% 할인한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에 10%면 6천만 원에 10%면 600이죠. 600에다가 이 발행비, 사채 발행비는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한다 이 말.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빼주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6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얼마냐? 액면 금액이 6천이죠. 6천에서 여기 650을 뺀 것이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 사채 할인 발행 600만 원에다가 저기 발행비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장부 금액이 더 줄어요. 50만 원만큼. 자, 그러면 6천만 원 빼기 650만 원 해보면 5,350만 원이다. 그래서 사채의 장부 금액은 1번이다. 이해가시죠? 예. 10% 할인했잖아요. 10%. 거기다가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더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650만 원을 할인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6천에서 650을 빼라.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좀 더 분계로 표현을 해본다면요. 이 문제를 지금 7번 문제를 발행 분계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에 말이죠. 당좌 예금으로 받았죠. 당좌 예금으로 얼마 받냐면은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니까 5,350만 원을 받아요. 대변에 사채, 부채가 6천만 원 증가해요.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게 6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분계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사채 발행한 회계처리, 올바른 회계처리를 찾으시오. 그러면 이걸 찾아야 돼. 올바른 회계처리를 찾으시오. 이걸 보면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알 수 있죠. 사채가 6천입니다.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빼면 돼요. 6천에서 650 빼니까 요 금액 나오죠. 5,350이 장부 금액이 된다. 그래서 회계 처리까지 알아두시면 더 좋겠다. 원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8번은요. 다음은 그런데 8번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을 마쳐야 될 시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